2023년 7월, 찌는 듯한 무더위가 도쿄를 덮쳤다.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 속에서 프리랜서 기자 하나 와타나베 두요하는 온라인 게임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사기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다. 32살의 하나는 검은 긴 생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가진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리함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며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일에만 몰두했다. 하나는 최근 몇 주간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머릿속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었다. 단순한 피로라 여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갔다. 마치 짙은 안개처럼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날카로웠던 판단력마저 무뎌지게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단순한 여름 감기일 거야. 하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기를 넘어 거대한 범죄 조직, 어쩌면 야쿠자와 연관된 것은 아닐까? 하나는 온라인 게임 회사 판타지아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 판타지아는 최근 출시한 신작 게임 드래곤 오디세이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드래곤 오디세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희귀 아이템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고 이는 곧 거대한 규모의 자금 세탁 의혹으로 번졌다. 하나는 판타지아의 CEO 타카하시 켄을 주시했다. 겉으로는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어. 하나는 타카하시 켄이 야쿠자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어느 날 하나는 판타지아의 전직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타카하시 켄이 게임 아이템 거래를 조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타카하시 켄이 야쿠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야.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일이라. 제보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하나에게 경종을 울렸다. 하나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하나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베테랑 형사인 아키라 야마모토 샨벤미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키라는 하나가 과거의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형사로 뼛속까지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아키라는 하나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판타지아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하나의 의심은 전남편 켄지 다나카 겐존제날에게 향했다. 45세의 켄지는 고풍스러운 서점을 운영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책을 사랑하고 조용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하나와 켄지는 5년 전 성격 차이와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나는 켄지가 판타지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켄지가 운영하는 서점 근처에서 판타지아의 직원들이 자주 목격되었고 켄지의 은행 계좌에 판타지아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도 발견되었다. 하나는 켄지를 의심하면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러. 켄지 씨, 당신이 판타지아와 무슨 관계인지 말해줘야겠어. 하나는 켄지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켄지는 하나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한 태도로 판타지아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하나, 나는 그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어. 오해하지. 켄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하나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나는 자신의 또 다른 조력자인 해커신지 이토이 턴젠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40세의 신지는 과거 블랙햇 해커로 활동했던 어두운 과거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뛰어난 해킹 실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몇 년 전 개과천선하여 화이트햇 해커로 활동하고 있었다. 신지는 하나의 부탁을 받고 판타지아의 서버를 해킹하여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하나씨, 판타지아의 서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게임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의 말에 하나는 확신을 얻었다. 판타지아는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위장 기업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신지는 하나의 조력자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어두운 인연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언제든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는 신지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인 에미사토 조덕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6살의 에미는 하나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의 기자였다. 그녀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하나를 잘 따르고 존경했다. 하나는 에미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에미 또한 하나를 멘토이자 롤모델로 생각해. 하지만 하나는 에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하나의 능력과 명성을 부러워했고 언젠가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에미는 하나의 신뢰를 얻은 뒤 은밀하게 하나의 조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정보를 빼돌렸고 하나가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다. 하나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에미는 걱정하는 척하며 하나의 수사를 만류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하나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에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하나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는 점점 에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설마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나는 점점 더 심각한 건강 이상 증세를 느꼈다. 두통과 어지럼증은 물론 구토, 복통, 근육경련까지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몸속에 독을 퍼붓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하나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누가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하나는 자신의 집에서 의문의 약병을 발견했다. 약병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고 안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이 약병이 자신의 건강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하나는 아키라에게 약병을 건네주며 성분 분석을 부탁했다. 아키라는 하나의 부탁을 받고 즉시 약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하나, 조심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아키라는 하나의 안전을 걱정하며 신신당부했다. 며칠 후 아키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약병에서 검출된 액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었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고의 내장에 있는 독으로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증오하는 것일? 그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에미였다. 에미는 최근 하나에게 자주 차를 타주었고 하나의 컵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에미! 설마 하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하나는 에미의 집을 찾아갔다. 에미는 하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나는 에미에게 테트로도톡신에 대해 추궁했고 에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당신이 너무 미웠어. 당신의 능력, 당신의 명성, 모든 게 다 부러웠어. 에미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하나의 성공에 눈이 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 에미는 하나에게 모든 것을 자백한 후 갑자기 돌변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하나를 위협했다. 이렇게 된 이상 당신을 살려둘 수 없어. 에미는 눈에 살기를 띠고 하나에게 달려들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독으로 약해진 몸은 에미를 당해낼 수 없었다. 하나씨! 그때 아키라가 경찰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아키라는 하나의 연락을 받고 에미의 집으로 출동한 것이다. 에미는 경찰들에게 체포되었고 하나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에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키라는 에미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의심했다. 에미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밀 만큼 치밀한 사람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어. 아키라는 판타지아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에미가 판타지아의 CEO, 타카하시 켄과 내연 관계였다는 것이다. 타카하시 켄은 에미를 이용해 하나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하나에게 들통날까 두려워 에미를 사주하여 하나를 독살하려 했던 것이. 아키라는 타카하시 켄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타카하시 켄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젠장! 놓쳤. 아키라는 분노하며 타카하시 켄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리고 얼마 후
타카하시 켄이 야쿠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 타카하시 켄은 야쿠자의 자금 세탁을 돕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 그는 판타지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 타카하시 켄은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야쿠자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자신을 해외로 빼돌려줄 것을 요구했. 야쿠자는 타카하시 켄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타카하시 켄을 이용해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 타카하시, 너는 우리에게 빚을 졌어.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너는 우리 소나기에 있. 야쿠자의 두목은 타카하시 켄에게 차갑게 말했다. 타카하시 켄은 야쿠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 아키라는 타카하시 켄과 야쿠자의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항구로 향했다. 하나도 아키라와 동행했.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타카하시 켄을 직접 체포하고 싶었. 이번에는 반드시 그놈을 잡아야 해. 하나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아키라와 함께 항구로 향했. 항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타카하시 켄과 야쿠자 조직원들이 배에 오르려는 순간 아키라와 경찰들이 그들을 꼼짝 마. 경찰이 총격전이 벌어지고 항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 하나는 타카하시 켄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 타카하시,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는 타카하시 켄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경찰에. 타카하시 켄과 야쿠자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판타지아의 비리도 만천하에 드러났.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하나는 다시 한번 정의로운 기자로 이름. 에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 신지는 하나의 증언 덕분에 감형을 받았고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켄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하나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용기와 끈기 덕분에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하나는 아키라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 아키라 씨, 이번에도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하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키라는 하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하나, 너는 강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너의 길을 가. 진실을 밝히는 그 길. 하나는 아키라의 말에 용기를 얻었. 그녀는 앞으로도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을. 네, 아키라 씨.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하나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에미는 하나에 대한 살인미수와 시라카와에 대한 협박 혐의로 기소. 에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 시라카와는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다시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 켄지는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지만 결국 하나와 아키라가 수집한 증거들로 인해 모든 범죄 사실이 밝혀졌. 그는 사기, 협박,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나는 한동안 요양을 하며 건강을 회복했고 퇴원 후 다시 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의롭고 용기 있는 기자가 되었.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 하나는 이 도시 어딘가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기로 결심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하나는 굳은 다짐을 하며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뛰어. 며칠 후 야마모토 형사는 하나의 사무실을 방문. 하나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키라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씨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부럽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 하나 씨, 저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악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열정과 정의를 위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 하나 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잠시 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쳤어. 그럼 푹 쉬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키라. 하나는 아키라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 하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기분 탓이겠지.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는 이상한 꿈속에서 하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누구야? 누구냐고! 하나는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악몽이었어. 하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 다음 날 하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 하나 와타나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 누구시죠? 당신이 찾는 진실 거기서 멈춰. 뭐라고? 더 이상 파헤치면 당신도 위험해질. 전화가 끊겼다. 하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누가 나에게 이런 협박 전화를 한 것. 하나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심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나는 굳은 다짐을 하며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뛰어. 며칠 후 하나는 시라카와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 시라카와 씨, 저 왔어요. 아, 하나 씨, 어서 오세요. 시라카와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예정입니다. 다행이네요. 하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시라카와 씨의 용기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 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위해 싸워주십. 네, 그럴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악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열정과 정의를 위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 하나 씨, 조심하세요.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강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 씨,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라카와 씨. 하나는 시라카와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 하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기분 탓이겠지.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는 또다시 이상한 꿈속에서 하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누구야? 누구냐? 하나는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악몽이었어. 하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 다음 날 하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또다시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하나 와타나베 씨? 이번에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당신이 찾는 진실, 거기서 멈춰. 뭐라고요? 더 이상 파헤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요. 전화가 끊겼다. 하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가 나에게 이런 협박 전화를 한 거지? 하나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나는 굳은 다짐을 하며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다. 며칠 후 하나는 판타지아의 전직 직원이었던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보자는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럴 수가. 하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제보자는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이 분명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나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나 씨, 괜찮으세요? 아키라가 하나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아키라 씨,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범인을 잡을 겁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나 씨, 위험합니다. 이번 일에서 손을 떼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 씨, 아키라 씨, 저를 믿어주세요. 아키라는 하나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나 씨, 이것 좀 보십시오. 아키라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하나를 불렀다. 이게 뭐죠? 제보자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겁니다.
아키라가 건넨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다.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USB 메모리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메모리 안에는 판타지아의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럴 수가. 판타지아가 야쿠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나씨,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판타지아는 야쿠자의 위장 기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제보자를 죽인 거죠? 아마도 제보자가 판타지아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판타지아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는 아키라와 함께 판타지아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는 곧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판타지아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 하나씨 덕분에 판타지아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아키라 씨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악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열정과 정의를 위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나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잠시 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쳤어요. 그럼 푹 쉬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키라 씨. 하나는 아키라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 하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 기분 탓이겠.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 꿈속에서 하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 누구야? 누구냐? 하나는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려. 악몽이었어. 하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 다음 날 하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또다시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 하나 와타나베 씨.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 누구시? 당신이 찾는 진실. 거기서 뭐라고? 더 이상 파헤치면 당신도 위험해질. 전화가 끊겼다. 하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 누가 나에게 이런 협박 전화를 한 것. 하나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심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나는 굳은 다짐을 하며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 며칠 후 하나는 판타지아의 전직 직원이었던 제보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식에는 제보자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와 아키라가 참석했. 하나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의 어머니가 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씨 덕분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씨. 하나는 제보자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 장례식이 끝난 후 하나는 아키라와 함께 밖으로 나왔. 하나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계속해서 판타지아 사건을 조사할 겁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씨, 아키라씨, 저를 믿어주세요. 아키라는 하나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악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열정과 정의를 위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 하나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잠시 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쳤어. 그럼 푹 쉬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키라 씨. 하나는 아키라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 하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 기분 탓이겠.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 꿈속에서 하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 누구야? 누구냐? 하나는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려 악몽이었어. 하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 다음 날 하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또다시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 하나 와타나베 씨.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야. 누구시? 당신이 찾는 진실. 거기서 멈춰. 뭐라고? 더 이상 파헤치면 당신도 위험해질 것. 전화가 끊겼다. 하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 누가 나에게 이런 협박 전화를 한 거지. 하나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심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하나는 굳은 다짐을 하며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 며칠 후 하나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판타지아의 본사로 잠입했. 판타지아는 이미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중요한 증거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 하나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판타지아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에는 판타지아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을 터. 하나는 서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누군가 하나의 뒤에서 나타나 그녀의 입을 막았. 쉿! 움직이지 마.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야? 하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남자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서 그럴 수 없었. 조용히 해. 널 해치려는 게 아니. 남자는 하나의 귓가에 속삭였. 나는 판타지아의 내부 고발자야.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 내부 고발자라고. 하나는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 그래. 나는 판타지아의 실체를 알고 있어. 그들은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야. 거대한 범죄 조직이. 그게 정말이. 그래. 그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조작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렀어. 살인이라고? 그래.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 너도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해. 알아. 하지만 너무 위험해. 너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하지만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 하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 알았어. 함께 가자. 잘 생각했어. 남자는 하나를 데리고 판타지아 본사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 후로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판타지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판타지아의 CEO 타카하시 켄이 해외 도피 중 체포된 것이다. 타카하시 켄은 판타지아를 통해 막대한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타카하시 켄의 체포 소식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다. 판타지아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 회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타카하시 켄은 일본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판타지아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판타지아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조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타카하시 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사기, 횡령,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타지아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하나는 판타지아 사건을 해결한 후 다시 한번 정의로운 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녀는 판타지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하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처럼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시간이 흘러 하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판타지아 사건 이후 그녀는 더욱 용감하고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다. 그녀의 보도는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하나는 아키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키라 씨도 잘 지내셨죠? 네. 덕분입니다. 그런데 하나 씨,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최근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거대한 배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후요? 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과거 판타지아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판타지아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요? 네, 피해자들은 모두 판타지아의 전직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 방식도 매우 잔혹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타카하시 켄이 아직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카하시 켄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그의 추종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 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 밖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 씨는 판타지아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씨. 역시 하나 씨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아키라와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 판타지아 사건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아키라와 만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판타지아의 전직 직원들이었고 살해 방식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타카하시 켄이 배우에서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카하시 켄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그의 추종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 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 밖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텐데. 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판타지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키라와 함께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을 추적하기. 그들은 판타지아의 전직 직원들을 만나고 타카하시 켄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했. 하지만 그들의 추적은 쉽지 않았다.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우연히 판타지아의 전직 직원이었던 사토유미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 사토유미는 판타지아에서 타카하시 켄의 비서로 일했던 사토유미 씨, 혹시 타카하시 켄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저는 타카하시 켄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타카하시 켄의 비서로 일했었잖아요. 뭔가 알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사토유미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타카하시 켄은 여전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를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토유미 씨,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지? 저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카하시 켄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판타지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는 판타지아의 새로운 CEO를 통해 여전히 불법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CEO라고요? 그게 누구? 나카무라 신지라는 사람입니다. 나카무라 신지라고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는 타카하시 켄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타카하시 켄이 체포된 후 나카무라 신지가 판타지아의 새로운 CEO가 되었. 그렇다면 나카무라 신지를 체포해야겠군요. 네. 하지만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는 아키라와 함께 나카무라 신지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그들은 나카무라 신지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그를 체포하기로 했.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하나와 아키라는 나카무라 신지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나카무라 신지의 방으로 향했. 나카무라 신지,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키라가 나카무라 신지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뭐야? 당신들은? 나카무라 신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 우리는 경찰이다. 당신을 타카하시 켄과의 공모 혐의로 체포한. 나는 아무 죄도 없다. 그건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지. 아키라는 나카무라 신지에게 수갑을 채웠. 하나씨, 괜찮으세요? 아키라가 하나에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이 녀석을 경찰서로 데려가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나카무라 신지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틀렸다. 나카무라 신지는 체포되었지만 타카하시 켄은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의 세력을 조종하고 있어. 타카하시 켄은 나카무라 신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카무라 녀석 그렇게 허무하게 잡히다니. 타카하시 켄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다.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카하시 켄의 변호사는 타카하시 켄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는 타카하시 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뇌물을 주기도 하고 증인들을 협박하기도 했. 결국 타카하시 켄은 재심을 통해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는 곧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예정이었. 타카하시 켄이 곧 풀려난다는 소식은 하나와 아키라에게 큰 충격. 이럴 수가. 타카하시 켄이 풀려나다니.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무래도 재판부가 타카하시 켄에게 매수된 것 같습니다. 아키라가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타카하시 켄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타카하시 켄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와 아키라는 다시 한번 타카하시 켄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들은 타카하시 켄의 출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타카하시 켄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 하나와 아키라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은 하나와 아키라를 미행하며 그들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 어느 날 하나와 아키라는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에게 기습을 당했다. 그들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하나와 아키라를 공격했. 하나씨, 조심하세요. 아키라가 하나를 보호하며 외쳤. 아키라씨도 조심하세요. 하나는 아키라를 걱정하며 그를 엄호했.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나와 아키라는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수적으로 분리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 하나씨,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아키라 씨 말이 맞아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하나와 아키라는 필사적으로 싸우며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을 따돌렸다.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 하나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키라 씨는요?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타카하시 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타카하시 켄을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하나와 아키라는 다시 한번 타카하시 켄과의 전쟁을 시작했. 그들은 타카하시 켄의 음모를 밝히고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타카하시 켄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이미 하나와 아키라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을 파놓았다. 어느 날 하나와 아키라는 타카하시 켄의 함정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에게 포위되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하나씨, 이제 어떻게 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와 아키라는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결국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하나, 아키라,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타카하시 켄이 그들 앞에 나타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 너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 하나는 타카하시 켄을 노려보며 말했다. 웃기지 마. 너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타카하시 켄은 하나의 뺨을 때리며 말했.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타카하시 켄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녀석들을 저기 저 창고에 가둬놔. 그리고 내일 아침 바다에 던져버려. 알겠습니다. 타카하시 켄의 부하들은 하나와 아키라를 창고에 가두었. 하나씨,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와 아키라는 창고를 탈출하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창고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하나씨, 아무래도 여기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았다. 그때 하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 아키라 씨, 저기 좀 보세요. 하나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틈이 있었다. 저 틈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하나와 아키라는 힘을 합쳐 틈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틈을 넓혔고 마침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만들었다. 하나씨,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어서 나가요. 하나와 아키라는 틈을 통해 창고 밖으로 탈출했다. 그들은 어둠 속을 달려 타카하시 켄의 추종자들을 따돌렸다. 하나씨, 이제 어디로 가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키라를 데리고 자신의 친구인 신지 이토의 집으로 향했. 신지 이토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지 이토는 해커인데요. 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는 타카하시 켄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의 범죄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지 이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군요. 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와 아키라는 신지 이토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 신지 이토 씨,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타카하시 켄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타카하시 켄이 당신들... 네. 그는 우리가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타카하시 켄은 정말 악마 같은 놈이군요. 그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신지 이토 씨, 당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 신지 이토 씨,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신지 이토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카하시 켄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했. 그는 타카하시 켄의 범죄 증거들을 수집했고 그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 타카하시 켄의 범죄 증거들이 공개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타카하시 켄은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그는 다시 체포되었. 이번에는 타카하시 켄도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는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 하나씨, 덕분에 타카하시 켄을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키라 씨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와 아키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악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열정과 정의를 위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 하나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잠시 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쳤... 그럼 푹 쉬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키라 씨. 하나는 아키라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 하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기분 탓이겠지.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는 또다시 이상한 꿈속에서 하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누구야? 누구냐? 하나는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 악몽이었어. 하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 다음 날 하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또다시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 하나 와타나베 씨.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 누구시? 당신이 찾는 진실. 거기서 뭐라고? 더 이상 파헤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 전화가 끊겼다. 하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누가 나에게 이런 협박 전화를 한 거지? 하나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심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하나는 굳은 다짐을 하며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